오늘 그 이재용 아나운서하고 그동안 계속 해왔던 돈바람이 오늘은 사람이 바뀌었어요. 깜짝 놀라실 텐데 훨씬 더 젊고 잘생기고 재밌고 그래서 우리 김한태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MBC에서도 유쾌하고 재치있는 진행으로 스포츠에서 아주 인기가 많았는데 유튜브로 함께 됐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김한태입니다. 뭐 훨씬 젊은 건 아니고요. 한 3년 정도 후배이기 때문에 이재용 아나운서보다 그동안에 이제 이재용 아나운서가 돈에 너무 많이 빠져있기 때문에 계속 있다 보면 더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동안에는 돈에 빠지고 싶은 남자였는데 오늘부터 이제 돈에 빠진 그런 남자가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저한테는 새로운 경험이 될 것 같고 많이 배워가고 그리고 또 여러분들 돈에 대해서 궁금한 거 많으실 거 아니에요. 스리생법에는 의사분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저도 여러분들에게 좋은 정보 재밌게 전해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좀 시작을 해볼까요? 지난 5월 28일이었죠. 한국은행의 기준금리를 0.75%에서 0.5%로 낮췄습니다. 이제 정말로 제로금리 시대에 이제 바짝 다가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 또 이에 발맞춰서 시중은행들도 예금금리를 쫙 낮췄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불만인 게 보면은 예금금리는 기가 막히게 빨리 내리는데 이게 저처럼 이렇게 대출 입고 있는 사람들 마음 상하게 대출금리를 이렇게 꿈쩍도 안 한단 말입니다. 그렇죠. 이 마음 상하죠. 네. 상한데 제가 보기에 은행 입장이라면 이럴 것 같아요. 돈을 가져와서 이자 주는 거는 천천히 이자를 좀 낮춰서 주고 싶고 내가 빌려주는 거는 지금부터 당장 이자를 높게 주고 싶고 그 이자 내릴 때도 천천히 내고 싶다는 그런 생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또 그 공감이 되긴 하네요, 그 말에. 그러니까 그런 걸 이제 다른 말로 수신금리는 서둘러서 적용을 하고 그 은행이 이익을 내는 그 영미 기업이거든요. 네. 영미를 추구하는 기업에서는 당연히 이자가 발생하는 것에 더 천천히. 그래서 손실이 나는 쪽은 뭐 서둘러서 변경하고 이익이 나는 쪽은 천천히 변경한다. 이런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여기 역지사지라고 네. 제가 은행 입장이 돼 보면은 그럴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사실 또 금리가 인하가 된다는 것은 시중에 돈이 쫙 풀린다는 거잖아요. 근데 돈이 실물 경제 쪽으로 잘 흘러가서 왜 사람도 이게 피가 잘 흘러가야지 건강한 것처럼 실물 경제가 이제 탄탄해지면서 경제가 잘 굴러가야 되는데 이 돈이 어디로 가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이게 생산 쪽으로 가거나 아니면 사람들이 어떤 소득이 증가하는 데 쓰이면 모르겠는데 그쪽으로 흘러가지 않는다는 거. 이게 문제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금리 인하라고 하는 것에 시중에 돈이 도는지를 확인하는 중요한 지표가 있어요. 그게 M2라고 하는데 M2, 예. M2를 다른 말로 이제 광의의 통화량이라고 표현하는데 이 통화량이 한국은행에서 발표하는 그 M2의 변화 추이를 보면 이제 그래프로 한번 좀 보여드릴 텐데요. 그래프에 보면 이게 2014년에 금리가 떨어질 때 통화량이 막 증가해요. 2015년까지 쭉 증가를 하거든요. 근데 그 다음에 이제 이게 금리를 다시 올렸다가 금리를 내리기 시작하는 2019년부터 통화량이 증가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우상향으로 급격하게 올라간다는 말이에요. 네. 그 M2가 증가한다는 얘기는 2019년 7월 달에 6.6%였었던 통화량이 올해 3월, 2020년 3월에 그 첫 번째 금리 인하가 되면서 통화량이 8.8%로 2.2%가 올랐어요. 그러니까 전체 2.1%가 올랐다는 그 늘어났다는 얘기는 엄청나게 많이 늘어났다.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이제 늘어나고 있는 거네요. 그렇죠. 이제 이렇게 되면 이제 금리 인하가 되면서 M2가 증가하는 현상은 2014년 하반기에서 2015년 이때와 유사한 상태가 돼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2014년에서 2015년이면 이제 박근혜 정부 시절인데. 그렇죠. 근데 저희가 지금 M2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M1이라는 게 있고 또 M2가 있는데 M2는 이제 광의 통화. 네. 그래가지고서는 언제든지 현금화할 수 있는 돈도 여기 포함이 되고 있고 또 이제 시장의 어떤 금융 상품과 관련된 돈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 문제는 이게 똑같이 나타나지 않고 다르게 나타난다는 거. 그게 문제잖아요. 공부 좀 했어요. 예. 제가 그 맨머리로 오지 않습니다. 예, 공부 좀 하고 옵니다. 시작하자마자 다른데. 이재용 국장을 비하하려는 얘기는 아니고. 저는 날카로운 시각이죠. 예. 가장 첫 번째 좀 생각해봐야 될 게 M2 통화량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항목의 결제성 예금, 결제성 예금이라고 하는 건 언제든지 현금화할 수 있는 현금 통화, 그 다음에 요구불 예금이라고 하는데요. 그냥 요구하면 바로 언제든지 줘야 되는 그런 예금. 이것과 시장성 금융상품 이 두 가지로 구분해요. 시장성 금융상품은 만기 2년 미만의 금융상품.
그러니까 이거는 뭐 해약하면 약간 이자를 손해 보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것. 이 두 가지가 예. 동시에 들어있는 건데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하면 결제성 예금 한마디로 언제든지 현금화할 수 있는 돈이 증가율이 확대가 확 돼요. 네. 그런데 반해서 시장성 금융상품은 하락을 해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 단기 자금이 시중에 굉장히 늘어난다라고 그렇군요. 하는 게 M2인데 금리 인하 기간에 현금 통화 요구불 예금이 들어가면 M2의 증가 현상은 디플레이션 우려가 높았던 2014년에서 2015년 이때도 경험한 바 있던 거와 똑같이 경제 상황이 5월 기준금리 인하가 되면 3분기에 M2 증가율이 확대되는 것은 우리가 안 봐도 알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예. 이게 이제 사실 우리 사회가 돌아가는 걸 보면은 역사가 순환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과거의 이제 과정을 보면서 또 이럴 수가 있겠구나 깨달을 수가 있는데 지금 우리가 2014년에서 2015년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2014년에서 15년에 M2 증가율이 높았을 때 딱 타임머신 타고 돌아가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당시에 부동산 시장은 어땠는지 그리고 주식 시장은 어땠는지 이걸 딱 들여다보면은 이게 이제 지금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는 힌트가 나오겠네요. 그렇죠, 정확하죠. 네. 제가 모두 스스로에도 굉장히 감탄을 합니다. 자, 우선 통화량은 자산 시장으로 이동하게 돼요. 네. 생각해 보세요. 은행이 돈을 가지고 있는데 한국은행으로서 돈을 빌려오는 그 금리가 낮아졌어요. 그렇죠. 낮아져서 돈이 많아졌어. 이 돈을 누군가한테 풀어야 되는데 이 돈을 잘 갚을 사람한테 빌려줄까요? 못 갚을 사람한테 빌려줄까요? 당연히 잘 갚을 사람한테. 잘 갚을 사람이 누구예요? 돈 많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돈 많은 사람들한테 가면 이 돈 많은 사람들은 그 돈을 갖고 그냥 싼 돈에 가지고 있으니까 좋다. 나 좀 가지고 있어야지. 그렇게 안 하겠죠. 그렇죠. 바로 그분들은 또 어디 좋은 투자처 없나서 덩치러 가잖아요. 그렇죠. 그게 이제 주식시장과 부동산 시장으로 이동하게 되는 거죠. 그렇군요. 그런데 2014년에서 2015년에는 주식시장이 별로 좋지가 않았어요. 근데 부동산 시장은 굉장히 쌌단 말이에요. 왜 빚 얻어가지고서도 집 사고 그러라고 그랬었잖아요. 그렇죠. 예. 그게 계속 이렇게 올라가는데 제가 그 사이 집을 팔았네. 아이고 그래가지고 지금 이렇게 바닥치고 있는 거잖아요. 제가. 예. 자, 근데 이제 지금 생각을 해보면은 박근혜 정부 시절에는 어떻게 보면은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좀 호의적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네. 지금의 문재인 정부는 호의적이지 않잖아요. 굉장히 네. 이렇게 쥐어짜는 스타일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정권의 사고가 틀려요. 그러니까 박근혜 정권은 어떤 쪽이냐면 네. 부동산 경기를 살리면 실제 경기가 살아난다 이런 주장인 거고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 경기를 살리면 부자만 돈 벌지 다른 사람들은 서민들은 어렵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문재인 정부에서는 이런 어떤 정책을 쓰냐면 네. 금리 인하로 해서 부동산으로 돈이 몰리는 걸 막겠다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럼 뭘 하겠어요? 첫 번째 부동산 규제를 하죠. 그렇죠. 부동산 규제뿐 아니라 두 번째로 이 규제에는 대출을 규제한다거나 이런 것들인데 또 두 번째 하는 게 세금을 왕창 때려요. 그럼 세금이 무서우니까 함부로 부동산을 사지도 못하고 거래도 못하고 이런 상황이 돼요. 그러면 이제 금리 인하가 M2의 증가를 가져다 주고 부동산 시장으로 갔던 게 지금은 가기가 어려워요. 그렇네요. 생각해보면 자산 증식의 기회를 잡을 수 있는데 주식시장으로 이동하는 게 훨씬 더 좋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으니까 주식시장으로 이동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최근에 주식시장이 이렇게 확 달아오르게 된 거죠. 그렇죠. 예. 투자자라는 분들의 특징이 틈새를 굉장히 잘 봐요. 그렇죠. 빈 구멍이 어디 있나. 그 틈새가 딱 보면 싹 치고 들어갔는데 앞으로는 그럴 가능성이 높다. 그렇죠. 그렇게 봐야 되겠군요. 근데 이제 우리가 주식시장으로 이제 돈이 많이 몰려서 활황을 하고 있는 가운데 문제는 이제 주식시장이라는 게 사실 실물 경제가 밑바탕이 좀 깔려 그렇죠.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뭐 다 아시다시피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실물 경제가 나쁘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주식시장이 활활 타올랐다. 이유가 뭔가요? 좀 생각을 해보죠. 네. 코로나19 이전에 선수들이 괜찮은 선수들이 있었어. 팔팔한 선수가 네. 있었고 비리비리한 선수가 있었어요. 근데 코로나19로 다 무너졌어. 다 무너지니까 정부가 강력한 파워 비타민 고농축 파워 비타민을 줬어. 그래서 선수들 다 마셨어요. 예. 다 마셨으니까 얘들 팔팔하게 힘이 나서 운동장을 뛰러 나온 거예요. 근데 원래 체력이 좋았던 사람들은 그걸 마셨으니까 더 승수 효과가 나타나는, 더 힘이 나타나는 네. 건데 체력이 약했던 애들은 그 약효가 있을 때까지만 힘을 받아야 되지.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이해가 되죠. 예. 그러면 이제 원래 기술주로
그 굉장히 좋았던 뭐 카카오라든지 삼성전자라든지 네이버라든지 이런 회사가 굉장히 좋은 회사예요. 그렇죠. 그런 이런 회사가 약을 먹였으니까 더 탄력이 좋잖아. 더 좋아진다는 얘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예전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그 가져오면서 싸게 돈을 가져와서 그걸로 벌 수 있는 효과가 훨씬 더 많은 거예요. 네. 이걸 이제 통화 승수 효과라는 거지. 이제 선수들에게 비타민 먹이는 그걸로 얘기를 해주시니까 얘기가 쏙쏙 되는데 걱정되는 건 도핑 테스트에 걸리지 않을까. 그게 좀 이제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여기서 이제 모든 분들이 궁금한 거잖아요. 그렇다면은 앞으로 이건 주로 점쟁이들이 얘기해야 되는 건데 예.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주시장의 점쟁이는 아니지만 네. 예측을 할 수 있는 게 몇 가지가 있어요. 좀 어려움이 생기는 건 사실인데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지난번처럼 투자 시장이 공포로 막 계속 가지는 않을 것이다. 투매되지는 폭락까지 이어지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거죠. 근데 조금은 이제 예전보다 지금까지 랠리 현상에서 주춤한 것이 사실인데 주춤이 계속 폭락으로 이어질 것 같지는 않다는 거죠. 다만 이런 생각은 할 수 있어요. 미국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200만 명을 넘어서고 그 다음에 2차 팬데믹이 예상되고 9월까지 20만 명이 사망할 것이다라는 얘기까지 나오니까 네. 사람들이 약간 겁을 먹고 있는데 코로나19 팬데믹에 대한 대응이 좀 떨어지고 인종차별 문제에 대한 대응도 좀 문제가 그렇죠. 돼서 트럼프가 재선이 안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다. 악재가 많이 그렇죠. 발생했죠. 지금은 이제 상당히 높아져 버렸다는 거죠. 이제 뭐 민주당 후보하고 격차가 너무 커졌어요. 우리나라 시장도 미국 시장이 무너지면 반드시 우리나라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걸 기억하고 지금부터는 신중하게 종목을 잘 찾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 사실 저도 주식 투자를 하는 입장에서 지난번에 쫙 떨어졌을 때 이렇게 심장이 멎어서 죽을 수도 있겠구나 하는 그런 공포를 느꼈는데 지금 얘기를 해주신 거 봐서는 그때만큼의 공포는 아닐 거다. 근데 이제는 신중하게 이런 종목들 얘는 좀 튼튼하네, 얘는 조금 허약하네, 이런 것들을 잘 판단할 수 있어야 된다. 저는 오늘 요것만 알려주신 것만 해도 제 인생에 있어서 아주 큰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주 소중하고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자, 오늘 M2와 자산시장의 상관관계 그리고 주식시장을 살펴봤는데 여기서 제가 꼭 하고 싶었던 거 있어요.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에 알림 설정도 해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저희 그 다음 시간에는요, 이것도 관심이 가는데요. 배당주 투자와 우선주 투자를 다뤄보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까지 건강히 계시고, 예전에는 보통 이렇게 인사를 했잖아요. 우리 저렇게 안녕 이렇게 인사하는데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